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유럽리그 중단에 따라 많은 구단들이 입장권 및 중계권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임금 삭감을 하는 등 많은 클럽들이 재정 긴축 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적료 지출 걱정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계약 종료 선수들의 영입을 위한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적료 지출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10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우측 풀백 주전으로 활약 중인 토마 메니에입니다. 풀백이지만 190cm의 장신의 키로 안정감 있는 수비력과 준수한 공격력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우측면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덧붙여 풀백임에도 좋은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 통산 368경기에서 47골을 넣었을 정도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측 풀백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데 그중 갈 가능성이 높은 팀은 도르트문트입니다. 하키미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도르트문트와의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팀을 떠날 예정인데요. 하키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자유이적으로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이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첼시의 윌리안입니다. 브라질리언답게 특유의 발재감과 순간적인 탄력을 활용한 드리블을 자주 보여주는 윌리안은 첼시와의 계약에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에 언급된 것처럼 측면에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도 보여주지만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이나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상당한 기여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덧붙여 프리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데드볼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윌리안인데요. 31살의 나이임에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 28경기 5골 5도움에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현재의 폼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링크가 나고 있는 팀은 토트넘, 아스널과 같이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팀인데 그 이유는 영국 시민권자에다가 런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한다면 위에 두 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나폴리의 드리스 메르텐스입니다. 170이 되지 않는 단신의 키지만 낮은 무게중심과 폭발적인 주력을 활용해 드리블과 라인 브레이킹 등 측면과 중앙 모두 소화할 수 있기에 그가 가진 가치는 상당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리 감독의 밑에서 제로톱 역할을 수행하면서 1617 시즌에는 34골을 넣었을 정도로 뛰어난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가 바로 드리스 메르텐스입니다. 하지만 나폴리 구단 최다 득점자인데다가 본인도 나폴리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급을 낮추어서라도 나폴리에 남고 싶어하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때를 대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나폴리에 남을지 아니면 팀을 떠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에딘손 카바니입니다. 원톱 매물이 조금만 잘해도 1000억이 넘어가는 요즘 자유이적으로 카바니를 계약하는 팀은 최고의 영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즌 초반 부상과 이카르디로 인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메날두, 레반도프스키, 수아레즈의 버금가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비록 리그왕에서의 경력이 길다 할지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2경기 35골을 넣어주며 단지 리그 내수용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톱 스트라이커가 갖추어야 될 피지컬과 패싱, 헤딩과 골 결정력,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까지 보여주며 그야말로 완성형 원톱이라 할 수 있는 카바니는 뉴캐슬과 링크가 나고 있지만 과연 어떤 팀으로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본머스의 라이언 프레이저입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본머스에서 21선발 7교체로 1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프레이저는 샤키리처럼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 빠른 주력을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의 강점은 돌파 능력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찬스 메이킹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클럽에서는 쏠쏠한 교체 선수, 중위권, 중상위권에서는 훌륭한 주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시즌 최악의 크로스 정확성을 보여주는 선수에 선정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스날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태라 본머스가 강등이 된다면 아마 타 팀으로 이적을 가지 않을까 합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니스의 말랑사르입니다.
1999년생의 어린 나이임에도 데뷔 4년차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경기수는 100경기를 넘게 뛰었을 정도로 팀에서 중용받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점프력 그리고 볼을 다루는 스킬까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좌측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주력을 보유했기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입되어야 하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수비수치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3백, 센터백의 4백, 센터백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으로 이적할지 아니면 다시 팀에 남을지 궁금해지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7번째 선수는 토트넘의 베르통원입니다. 토트넘의 슈퍼맨 베르통원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수 본인도 야망에 있는 부자클럽을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토트넘에서의 이별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코로나로 인해 구단들이 돈을 풀기 주저하면서 베르통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며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베르통원은 189의 장신의 키로 수비수로서의 수비력 자체도 뛰어나지만 뛰어난 드리블과 패싱 능력으로 후방 빌드업까지 할 수 있는 수비수인데요. 추가적으로 센터백뿐만 아니라 좌측 풀백에서도 수준급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험이 많은 수비를 필요로 하는 팀들의 영입 1순위 리스트에 포함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8번째 선수는 제니티의 아르템 주바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선수는 제니티의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데요. 196cm의 거구에 91kg이라는 육중한 피지컬을 갖추고 있어 최전방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들이 많이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리그이긴 하지만 21경기 출전에 13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골 결정력과 롱볼을 아군에게 떨궈주는 플레이에도 능하기 때문에 케인이 장기 부상당했을 때 토트넘에서 제니티에게 주바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러시아가 8강에 오르는데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검증된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러시아에서만 커리어를 보냈고 국적마저 러시아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리그로의 이적을 원하는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9번째 선수는 또 파리 생제르맹의 키르자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 출전하며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키르자와는 현재 바르셀로나와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풀백 보강을 원하는 팀한테는 매력적인 선수가 바로 이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풀백임에도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좌측면을 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크로스와 슈팅 능력, 패스까지 보여주며 현대 풀백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런 공격적인 풀백들의 주된 문제가 오버래핑 이후 수비 복귀 문제인데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들한테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지만 수비적인 팀이나 역습을 주 공격 루트로 삼는 팀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수비력 때문에 망설여지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10번째 선수는 레버쿠젠의 샤를레스 아랑기지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 리그 18경기 출전 1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아랑기즈는 171의 단신의 키임에도 활동량으로 중원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칠레 국적의 이 선수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선수는 아니지만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가 하면 준수한 태클 실력으로 수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파이터적인 모습과 달리 패스와 기회 창출이 뛰어난 선수이기에 중원에 활력이 필요한 팀에서 영입을 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인성적인 부분에서 인종차별 등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정감 가는 선수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선수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다비드 실바입니다. 발렌시아 최고 아웃풋이라는 평을 받는 다비드 실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이전부터 플레이메이커 능력이 출중한 데다 스페인 선수의 특유의 완벽한 기본기 거기다 느린 스피드이지만 침착하게 돌면서 상대를 벗겨버리는 타락박 능력은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를 더 돋보이게 하는 능력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경기 조율 능력과 찬스 메이킹 능력만큼은 앞으로 몇 년은 더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자신의 친정팀인 발렌시아와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전에 뛰었던 경험도 있고 스페인 무대에서 더 강점을 발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하기에 발렌시아로 간다면 팀이나 개인적으로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계약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C+1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제작 기준으로 프랑스 리그가 완전히 종료되는 등 이번 시즌 이처럼 지금 그대로 시즌을 종료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더더욱 클럽들의 수입료가 줄어들면서 위의 선수들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선수들이 과연 어떤 팀으로 이적을 할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영상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